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혈관센터 박국양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친구인데 췌장암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래서 길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검진을 했더니 췌장암 4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돈도 없으신 분도 아니고 지역 유지시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인천시를 위해서 하시던 분인데 췌장암 4기라 수술도 못한다 한 판정을 받고 굉장히 낙담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매년 검진을 받는데 진단이 늦어졌을까, 이렇게 참 저를 보고 하소연을 하던 친구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암들이 지형 변화가 있었는데 위암은 뭐 1, 2, 3, 4 과거에 1위였다가 5위까지 떨어지고 최근에 췌장암이 대장암과 함께 약간씩 상승을 해서 지금은 췌장암이 이제 4위, 5위 뭐 이렇게 5위에서 4위, 5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췌장암 어떻게 하면은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가, 좀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를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췌장암의 대가이신 외과의 김두진 교수, 췌장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두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췌장암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예. 췌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시면서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시면서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제일 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암을 만드는 유발하는 요인들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회,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되는 거는 아니죠? 췌장암 유전성 관련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췌장암을 검진하라고는 조기 검진하라고는 하지만 이 췌장암이 다른 암들보다 유전자가 밝혀진 건 잘 없어요. 특별히 유전되는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가족 중에 췌장암이 오히려 술 담배를 끊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 간담체외과의 김두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췌장암 중에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췌장암을 어떻게 치료할지 외과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하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티브 잡스 그때 돌아가셨죠. 췌장암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돈도 없는 분이 아니고 모든 좋은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환자였지만 결국은 췌장암 아마 4기에서 발견돼서 모든 치료를 다 해서 수명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셨겠지만 결국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들도 저렇게 치료를 못 받고 결국 암 앞에 무릎을 꿇고 마네요. 그래서 췌장암을 이제 현주소라고 해요. 지금 현주소는 아니고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10만 명당 발생하는 환자 수 이렇게 나와 있고 있는데 제일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발생 대비 사망률입니다. 그럼 발생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몇 명이 사망하냐? 이제 88 이제 거의 사망률에 가까운데 100명 중에 88명이 사망한다. 그러니까 췌장암은 거의 이제 걸리면 사망한다. 저거 미국에서 데이터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 세계 평균을 옆에 보시면 이제 미국은 의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뛰어난 사회니까 88명인데 이제 여기 100명 중에 95명이 사망합니다. 세계적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더 이제 미국이 좋은 치료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제 별 차이가 없죠. 의료가 발달된 미국이나 한국, 일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일단 발병을 하면은 사망률이 100명 암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예, 거의 원장님 예. 잘 아시겠지만 폐암도 조금 높긴 한데 예, 이제 예. 폐암이나 폐장 폐암보다도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대신 다행인 건 췌장암 환자가 이제 다른 폐암보다 훨씬 숫자가 적고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숫자가 좀 작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더 걸리기만 하면 이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빈도가 적어서 그렇지 일단 걸리면 사망률은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굉장히 독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래서 췌장암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4년까지 10년 전까지 데이터인데 요즘 사망 데이터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데이터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췌장암 환자가 1990년도에는 매년 2,000명 정도였다가 최근에 2014년도에 5,000명대 이제 새로 발생하는 환자입니다. 진단되는 환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구에 비해서 훨씬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있군요. 네, 췌장암이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들은 보시면 위암은 오히려 3만 명대에다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10년 전입니다. 감소 2만 9천 명대 네, 감소하고 있고 대장암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2만 명대 높은 암. 간암도 이 정도 비슷한데 오히려 췌장암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조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이 2020년대에는 어떻게 증가했나 보면 아까 6,000명대, 5,900명 이렇다가 지금 7,000명대. 그래서 2022년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자료일 겁니다. 9,000명대 정도로 국가암등록 통계에 보시면 이렇게 2022년도에는 9,000명 정도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다른 암들은 조기검진해서 이렇게 하고 치료를 빨리 하고 조기검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암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췌장암은 오히려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게 저기 교수님 서구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과 췌장암이 오히려 위암은 줄고 대장암, 췌장암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음식하고도 그럴 관계가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많습니다. 예. 다 소화기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당뇨 조절하는 인슐린도 만들지만 이제 서구화되면은 일단 당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죠. 췌장에 부담을 그렇죠.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이 이제 췌장이 단백질, 지방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음식들이 대부분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대장암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효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의료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유 탄수화물보다는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소화기관, 특히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이나 또 하부 장이나 이런 데 부담을 좀 준다.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그래서 암 발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이게 거의 검증된 거죠, 이게. 이제 그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쪽으로 세구 패턴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사망률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암 중에서 이제 사망하는 암 중에서 췌장암이 굉장히 높은 이제 비율을 차지한다. 이제 물론 높은 이제 폐암이나 간암, 위암은 이제 췌장암보다 한 3배에서 4배 이상 많은 암들이지만 췌장암 그보다 숫자는 적은데도 주요 사망 원인이 된다는 면에서 췌장암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이런 데도 보시면은 이제 췌장암이 굉장히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빈도는 작지만 일단 발병하면은 좀 악성으로 사망하는 율이 높은 질이 나쁜 독한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췌장암 사망률을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이제 통계청 데이터고 시사저널에 발표됐었던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사망률이 이제 인구 10만 명당 보시면 사망 환자 수가 지금 위암 환자가 높다가 위암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 거의 크로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높아졌습니다. 위암 환자보다 더 많이 2022년 통계에서 췌장암 환자들이 훨씬 더 위암 환자보다 더 많이 사망한다. 그러니까 위암 환자들이 췌장암보다 발생률은 2~3배 높은데 이제 사망 환자는 췌장암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파란색 선이 지금 위암선인데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맨 밑에 회색 선은 췌장암인데 사망률이 점점 위암 환자를 따라잡아가지고 크로스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빈도가 낮은 암 중에서 이제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암은 췌장암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 췌장암 나이별 비율을 제가 이제 보건 빅데이터를 약간 분석했습니다. 제가 네. 요 작년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들의 이제 비율들인데 요거는 이제 췌장암 새로 걸린 환자들이 아니고 전체 췌장암 환자들이 치료받는 네. 이제 그런 비율들을 네.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뭐 빨간색이 뭔가요? 남녀 성별입니다. 아, 남녀 성별. 근데 남녀 성별은 비슷하네요. 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더 크게 보였는데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들이 이제 연령대별 이제 췌장암 환자 수를 네. 비교해 보시면 그 고령 환자들 70대 이상을 뭐 65세 이제 75세 이상을 보통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70세 이상을 보시면은 70세, 80세에서 보시면 보통 물론 60대에서 제일 많이 네. 발생하지만 이제 고령 환자들 특히 70대, 80대를 합쳤을 경우에는 모 전체 환자들의 한 절반 이상이 췌장암 환자인 걸로 보이고 췌장암은 그러니까 남녀가 거의 비슷하고 예. 그다음에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80세 이상에서 여자가 많은 건 뭐, 여자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러죠.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수명이 예, 길어서 여자 환자는 그렇지 여자 동일한 숫자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발병을 예, 한다 예.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알고 괜찮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일반인들이 네. 왜 췌장은 진단이 늦어지는가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췌장이라고 하면 뭐 생소해서 췌장이 어딘지 잘 예.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자라고 했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췌장이라는 췌장이라고 말을 그러죠.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기관인데 보시면은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서 위를 지나가지고 십이지장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중간에 이제 위 뒤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담도와 만나서 십이장으로 췌장액들이 이제 십이장으로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이장에 둘러싸여 있으면 머리 부분은 십이장에 둘러싸여 있고 담도를 둘러싸고 있고 꼬리 부분은 위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길쭉한 모양의 이제 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역할은 이제 소화액 분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이제 내분비 기관으로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당뇨 혈당을 낮추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이제 인슐린은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예, 소화액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췌장에서 이제 그 암이 생길 경우에 또 특이하게 이제 암이 췌장 머리 부분에 이제 암이 생기면 증상이 이제 이 담관을 막고 아니면 췌관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황달이 오는 이런 주 증상을 나타내고 뒤쪽에 꼬리 부분에 또 이제 췌장이 길쭉하니까 여기 생기면 그런 증상하고는 상관없이 또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에 지금 해부가 잘 보이는데 저 머리 부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은 지금 거기에 담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십이지장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예후가 머리 부분에 생기는 게 꼬리 부분에 생기는 것보다는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맞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게? 그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머리 부분에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금방 나타나죠. 이제 황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내서 이제 빨리 진단될 것 같죠. 이제 꼬리 부분보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빨리 나타나서 빨리 진단돼서 빨리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 위치가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암 자체고 그다음에 문제는 머리 부분에 생기면 치료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곤란한 게 수술 난이도가 수술하기도 힘들겠네요. 십이지장도 손봐야 되고 담도도 손봐야 되고 췌장도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위험성 그래서 또 혈관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도 이쪽 침범하면 수술 못하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 생기면은 이제 꼬리 부분에 생기면 문제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또 거의 없기 때문에 진단이 또 늦게 발견되는군요.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되는 수술은 얼른 떼어내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운 부위인데 조기에 발견만 되면 조기 발견이 조금 더 어려운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이제 왜 증상이 잘 없고 하냐면 후복막에 위치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위나 모든 장기 여기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 위, 십이지장, 뭐 간, 슬개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후방막에.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의 가운데 노랗게 예, 예.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게 췌장이죠. 예, 췌장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밖에서 이렇게 진단하기가 이게 증상이 이렇게 그렇죠. 밖으로 나오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뭐 눌러서 만져진다든지 뭐 이럴 수도 그러지가 없고요. 않고. 초음파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CT나 이런 거 깊숙이 보는 검사가 아니면 밖에서 이제 검사하기 굉장히 그러게요. 어렵고 초음파도 앞에 간이 있고 예. 위가 있고 뒤에는 또 척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간섭이 많아서 그래서, 제대로 예. 진단이 안 될 수 있고요. 네, 정확하게. 위 내시경으로 대시경으로도 접근이 좀 이쪽 대장이나 위는 그러겠네요. 당연히 내시경을 하면은 안쪽을 다 볼 수 있는데 네. 췌장은 그런 일반적인 내시경으로는 아무리 해도 췌장을 뭐 볼 수가 그렇죠. 없죠. 췌장으로는 내시경 그 파이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네, 뭐 그렇군요. 나중에는 더 좋은 기술이 발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위치 자체가 벌써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다. 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 예.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수술도 당연히 더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제일 힘들겠죠. 예. 중요한 혈관들이 그렇죠. 지금 뭐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대동맥 그러니까 원장님이 잘 아시는 대동맥 예. 그리고 또 대정맥 그렇죠. 이 사이에 이렇게 분포하고 가까이 굉장히 근처에 예. 분포하고 예. 있기 때문에 까딱 암이 조금만 자라면 대동맥이나 이쪽 중요한 혈관을 바로 침범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발견됐더라도 이제 수술하기 늦은 단계. 네, 진단 자체도 어렵고 발견됐다 하더라도 수술도 어려운 부위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췌장암의 이제 증상들을 이제 보시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이 조금 진행된 이후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네, 저게 제일 큰 그래서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상복부 복통, 특히 이제 허리 뒤쪽으로 네. 등으로 하는 방사통들. 그리고 뭐 식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도 비의도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네. 뭐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당뇨가 이제 새로 이제 특히 이제 당뇨 그냥 네. 기존에 있던 당뇨가 아니고 갑자기 당뇨가 발병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암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하고. 당연히 이제 피곤하고 또 황달, 소화불량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증상은 다른 암이 걸려도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위암이나 네. 뭐 이제 간암이 생겨도 한 가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담도암이 생겨도 또 위암이 걸려도 복통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췌장암을 하는 특이적 증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아니 그러니까 비특이적 증상이기는 하지만 또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췌장암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네, 황달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검진을 할 때 보통 1년에 한 번씩 뭐 위내시경하고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이런 걸 하는데 췌장암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런 좀 나쁜 암이라 하면은 이 췌장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CT나 뭐 이런 거를 좀 조기에 좀 빈도를 많이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6개월에 한 번씩 CT를 한다든지 3개월에 한다든지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CT가 이제 비특이적인 검사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모든 환자들 그러면 다 CT를 뭐 정밀 검사를 이제 국가 검진에서는 이제 비용인데 그러면 뭐 췌장암이 잘 걸린 환자들이면 이제 CT를 찍는 게 동의하지만 이제 간암처럼 이제 간경화가 있다, 뭐 비형 간염을 알았다 이러면 환자들 우리가 CT하고 뭐 다른 검사를 더 정밀 검사를 더 권유합니다. 6개월마다. 네. 하지만 췌장암은 그게 없죠. 그러니까 네. 일반 모든 환자를 갖다가 다 CT 찍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또 누가 췌장암 잘 걸릴지 이거에 또 증명된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무작위로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게 하면 국가 이제 아마 의료 비용 자체가 너무 증가하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네. 마치 그러니까 저희 전문 분야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한번 걸리면 높잖아요. 예, 그렇다고 무조건 그 환자들을 전부 네. 심장 혈관 검사를 할 수 없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낭비적인 네. 요소가 많다. 그래서 특별한 췌장암의 어떤 인자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검사하기에는 국가 의료보험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네. 의료보험료가 또 급상승할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런 뭐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 조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네. 또 뭐 위나 대장 내시경은 뭐 자주 하니까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달이나 췌장염 이건 좀 비특이적이지만 그래도 췌장염 네. 오면은 또 이제 췌장 혈중에 췌장 수치가 올라가니까요. 네.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런 증상이 있고 이제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췌장염 검사에 따른 CT나 MRI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시경이 아니고 이제 초음파 네.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동진 교수님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데 저 중에서 네. 다 하지 말고 내가 췌장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검사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뭐를 권고하시겠습니까? 좀 의심이 된다고 할 때. 췌장암을 진단을 하고 싶은데 애매모호하다 증세가. 근데 하나만 해보고 싶다. 예, 그러면 했으면,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 이제 CT 검사를 좀 CT, 복부 CT, 췌장암, 췌장 CT 하면은 예. 또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 알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췌장의 종괴가 뭐 암뿐만 아니고 사실은 종괴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해서 CT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세가 좀 있을 때 보험이 됩니까, 저게? 예, 이제 보험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를 처음에 이제 뭐 네. 다른 질환 뭐 그냥 갑자기 복통이 내면 급성 복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서. 하다 보면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종양 표지자들은 췌장암에서 다 증가하지는 않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검진할 때 췌장하고 그다음에 담도, 담낭 이런 질환을 볼 때 CA19-9이라고 CA19-9라고 예. 요거는 이제 보통 건강 검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걸 예. 조금 해보는데 이게 그 월등히 높으면 이런 네. 검사를 하겠지만 보통 조금 높으면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애매모호할 수도 예. 있다. 그리고 또 네. 제일 문제가 이 환자들이 췌장암 환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종양 표지자가 안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췌장암이 심하지만 예. 이제 종양 표지자 정상인 환자들이 예. 또 반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양 표지자 이상 검사에서 혈액 검사에 많이 높으면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정상이라고 해서 췌장암이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는 예. 없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제 췌장에 사실은 이제 아까 CT 검사를 했는데 종괴가 발견됐다. 이러면 네. 이제 췌장암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췌장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성일 수도 있으니까. 예, 수술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췌장암 수술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무조건 종괴가 있다고 우리가 수술하자. 맹장 수술하듯이 뭐 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렇게 할 거죠. 수가 없고 네, 예. 또 항암 치료도 뭐 네. 췌장암이 그렇게 보인다고 CT에서 보이는데 암이라고 이제 진단이 안 나오면 항암 치료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한 항암제가 겁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또 비용 우리나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 누가 봐도 CT에서 암이라고 하더라도 네. 조직 검사가 없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췌장암은 특히. 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초음파,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음파하고는 좀 다르고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게 초음파 프루브 안에 내시경 프루브 안에 이제 초음파 프루브가 들어 있습니다. 네. 내시경 그 안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 뒤쪽에 이제 췌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내시경으로 봐서는 안 보이지만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초음파를 보면 네. 이제 바로 이제 췌장 위쪽에 초음파를 하면서 이 종괴가 위치가 네. 어디 있는지 네. 종괴 성향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보면서 또 내시경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여기 조직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네. 내시경 기구 안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포셉 이제 바늘을 해서 췌장을 찔러 가지고 이 종괴 위에 세포를 얻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네, 저렇게 해서 예. 조직 검사를 예. 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초음파만, 내시경만 보통 할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초음파 기계를 장착을 한 내시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부위 뒤쪽에 있는 장기도 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위를 보려면은 네. 췌장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내시경으로 볼 수 뒤쪽에 없으니까 있기 때문에. 이제 투과하는 초음파를 위에 넣어서 보면 더 잘, 이제 밖에서는 네. 보면 초음파를 하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아까도 모든 장기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그냥 일반 네. 초음파로는 췌장까지 이제 초음파가 도달이 그렇죠. 안 해서 네.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정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시경 췌장암의 이제 진단까지는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치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또 임상 연구로서 이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등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암 치료나 뭐 다른 치료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네. 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췌장암의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왜 수술을 이야기하냐면 치료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유진 교수님 오셨는데 물론 이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암에서 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만 수술이 가능할 때는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폐암도 그렇고요. 네. 수술이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췌장암 이제 병기로 외국 데이터지만 보시면은 췌장 특별히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때 보시면 반수 이상 환자들이 이제 4기에서 50 발견됩니다. 굉장히 사기가 높네요. 네, 4기 대부분 이제 4기. 그러면 발견되었을 때. 예. 그 그래서 병기가- 실제로 이제 뭐 1기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운이 좋아서 다른 검사하다 발견돼서 하는 그런 환자들인데 그래서 2기, 3기는 이제 증상이 있겠죠. 이런 환자들 보통 수술은 보통 2, 3기까지는 수술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거보다 더 낫습니다. 이제 수술할 수 네. 있는 환자들이 보통 20% 정도 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 환자 중에 벌써 발견됐을 때 수술할 수 있는 저게 우리나라 데이터인가요? 요건 미국 데이터고요. 미국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던지냐면은 미국에서도 발견됐을 때 과반수 이상이 이미 사기가 넘다기 때문에 췌장암의 발견이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검진을 늦게 받아서 그렇다거나 그런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저렇다는 얘기죠. 네. 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보통 리섹션 레이트 이렇게 하는데 췌장암은 이제 진단 시에 췌장암 수술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들은 한 20% 정도 그렇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낮은 겁니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하여튼 질이 안 좋은 암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렇게 아까 사망률이 높고 이제 수술하기 힘들고 뭐 이런 이유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복막의 위치에서 이 암이 이제 그리고 증상이 모호해서 다른 증상들하고 다 겹치기 때문에 소화되는 증상 뭐 이런 당뇨 증상 이런 것들 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기 진단이 당연히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나 대장은 조직 검사가 굉장히 쉽게 되죠. 유방암, 뭐 갑상선암 환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장기가 드러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되는데 이게 이 환자들은 조직 검사 이렇게 확진하기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수술도 어렵고 특히 또 진행된 경우에 이제 절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성적 전체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2014년 10년 전 뭐긴 하지만 거의 최근 비슷할 겁니다. 이 모든 췌장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10% 정도. 이게 늘 좋아진 게 10%입니다. 예전에는 10%도 안 되는데 7%, 8% 하다가 좋아졌는데 모든 췌장암 환자들. 근데 그러면 왜 10%면 왜 가망이 없는데 왜 수술하냐? 이게 아니고 다시 옆에를 잠깐 보시면 수술 환자의 생존율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수술 환자가 했을 경우에 뭐 생존율은 뭐 물론 당연히 1년 정도는 80% 이상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5년을 보셔야 되겠죠. 5년 생존율이 26% 정도. 아주 낮다고는 못하지만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완치 환자 5년 지나면 완치라고 뭐 거의 판정하니까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수술만 하면 했는데 수술하는 환자들은 네. 4분의 1 정도는 생존할 수 그러니까 있다. 저거는 수술을 했던 환자들의 환자들의 생존율이고 생존율이니까. 수술을 못한 환자들이 또 50% 정도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아까 여기 보이 10% 되는 이유가 이 안에 그렇죠. 이제 이 안에 수술한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수술 못한 환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 수술 못한 환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실제로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나 딴 치료를 하는 그렇죠. 환자들은 네. 한 5% 미만이지 않을까. 수술 환자 좋은 환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수술을 설명드리면 췌장이 아까 두부에 있을 경우에는 비풀 수술이라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십니다. 비풀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췌장 12장을 근본 같이 절제를 해야 되고요. 담도 12장, 담도, 췌장 머리 이걸 다 수술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건하는데 췌장, 담도, 위 이걸 다 연결해 줘야 돼요. 연결 부위가 세 군데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난이도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많이고 합병증도 당연히 이 수술 부위가 다 잘라야 되는데 특히 췌장은 이제 위하고 소장하고 연결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나을 경우에는 또 염증이나 농양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고생하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하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비풀 수술이. 제가 보기에 외과에서 제일 어려운 수술인 것 중에 같은데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위험성도 높고요. 수술이라도 같은 수술이 아니고 제일 난이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 췌장암 이제 두부에 있는 췌장암 수술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아까 췌장이 전체 부위 중에서 뒤쪽에 이제 췌장 꼬리 부분이면 최미부 수술이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술이 좀 쉽겠죠. 췌장을 이렇게 췌장만 절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재건도 필요 없고 이제 췌장액이나 이런 건 다 원래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종양이 이제 꼬리 부분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수술을 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췌장암 수술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췌장 주위 보시면 췌장이 이제 길쭉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주요한 이제 대동맥 앞쪽에 있고 주요한 장으로 가는 주요한 혈관들, 간으로 가는 주요 혈관들, 비장으로 가는 혈관하고 같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하다가 혈관들을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거나 하거나 이게 혈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의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꼬리로 가면 조금 더 혈관 분포가 조금 덜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딴 장기보다 훨씬 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실제 수술 사진, 수술 제 환자들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담낭, 담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담낭. 이제 12장 요거 이렇게 길게 나누고 암 있는 부위가 절제된 하얗게 노란색으로 된 게 암덩어리죠. 췌장암이 이제 머리에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휘플 수술을 시행할 검사가 쇠두부에 머리에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췌장 꼬리에 이제 꼬리보다는 체부죠. 이제 머리 쪽 가운데인데 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하얗게 보이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암이죠. 암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비장암 꼬리하고 붙어 있는 보통 이제 꼬리에 있는 췌장암은 당연히 비장하고 췌장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췌장을 이렇게 자르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광범위 절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 머리에 있느냐 꼬리에 있느냐 따라서 이제 수술 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거 발생할 확률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잠깐 보여주시죠. 췌장 꼬리에 이제 있는 지금 저거는 복강경으로 하는 거죠.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복강경 삽입. 췌장 꼬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꼬리에 있는 머리를 남기고 그럴 경우에 췌장만 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암 수술이 조금 용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췌장을 자르는 거고요. 위풀 수술도 내시경으로 합니까? 복강경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 인디케이션이 짧습니다. 짧아서 아까도 복잡한 혈관 이런 복잡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암이 아주 안심하거나 그러니까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암이 아닌 좀 암하고 그런 이제 암하고 이제 양성 종양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경계성 종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복강경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제 꼬리 부분은 뭐 이제 거의 다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복강경으로 하고. 하신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는 좀 좀 복잡하기 네, 때문에 네, 어렵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종양을 아이고, 적지 않은.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종교에 이렇게 사진까지. 예. 저건 이제 수술하고 절제한. 예, 복강경학과 그 사진이고. 그래서 고령 환자에서 췌장암 수술을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도 보셨습니다만도, 췌장암 수술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고 큰 수술이고, 네. 또 결과가 이제 췌장암 자체가 너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젊으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고령 환자에서 이제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뭐 회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고령이라면 65세가 아니고 이제 75세 이상을 보통 고령이라고 하고요. 그 기록을 보니까 7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큰 휘플 수술이 큰 수술이죠. 이런 걸 네. 갖다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나이 자체보다는 환자분의 이제 수행 능력,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라고 하는데, 나이 자체보다 환자분이 건강하시면 아까 뭐 70세 이상 췌장암 환자들이 많긴 하죠. 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네.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75세 이상도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그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특별히 이제 뭐 나쁘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연구를 보시면 80세 이상은 확실히 그분보다 합병증이나 수술 관련 이제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췌장암 그거보다 낮은 사람들보다 모비디티, 모탈리티는 확실히 한 2배 정도 높다. 80세 이상에서는. 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네. 이제 뭐 나이가 뭐 절대적으로 많아질수록 이제 수술 관련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 마라. 그럼요.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때까지 환자들 치료하면서 경험 그런 걸 갖다 말씀드리자면, 80세도 수술해도 괜찮으시더라고요. 휘플 수술 하시고 하는데. 요즘은 뭐 건강하시면. 80세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저희 예. 평균 나이가 80, 남자들 8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 환자에서 그러면 뭐 나이가 너무 많은 환자들 어떻게 수술하냐 하면, 저는 이제 저의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고령 환자에서 수술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일단 이제 85세 이상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대 뭐 80대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만 하면. 그런데 건강하더라도 85세 이상 넘어가면 기대 수명이 벌써 이제. 그렇죠. 약간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합병증이나 이런 게 또 아까 휘플수술 큰 수술하기에는 합병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수술한 사람도 힘들고 본인들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준을 뭐 꼭 85세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85세 이상 넘어가면 좀 고민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기저질환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분들 뇌혈관 질환, 또 심장 문제, 심부전, 뭐 심장 문제, 폐나 이런데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 또 당뇨나 이런 기저질환이, 중요한 기저질환이 한 개 정도는 뭐 괜찮은데, 2개 이상 넘어가는데 연세도 많으시다. 네. 이러면 수술을 그냥 억지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물어보시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데 잘 걸어 다니시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걸어 다니신다 본인이. 그다음에 계단도 잘 오르신다. 이러면은 뭐 수술할 만하면 웬만하면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적더라도 70대 초반이고 이런데 이제 약간 다른 질환이나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요양동에 누워 계시다가 암 진단 받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젊었을 때부터 걷고 네. 좀 웬만하면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계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나이가 조금 당연히 조금 젊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렇죠. 수술하기 이제 회복이 좀 회복이 그리고 느껴지겠죠. 아까 체미부 종양을 보셨습니다만도, 이제 체미부에 췌장암이 있으면은 뭐 나이가 조금 더 85세 됐더라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수술 자체가 이제 좀 아까 말했지만 체두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시다면 뭐 하시는 게, 특별히 합병증이 많이 증가하지도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큼 또 배우고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 빈도는 낮지만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아까 보셨죠. 5년 생존율이 걸리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췌장암에 대해서 우리 김도진 교수님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건강 100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